합리적 의사소통, 즉 이제 토론을 주제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해당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더 깊은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이란 무엇이며 토론 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토론 논제를 서술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한번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또 이제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그러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갈등을 풀어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토론은 소통의 장이며 결국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토론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더 나은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결국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는 사회 집단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것이 토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토론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지식인 보다도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지식인, 그러한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토론의 필요성, 즉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났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사고를 다른 사람과의 생각 속에서 나누게 될 거고, 결국 나는 누구냐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계기 를 발견하게도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토론 수업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먼저 보면 인식적인 측면, 다양한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몇 가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분석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 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뭘 하면서 나오겠어요?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겠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이러한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관계 속에서 토론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관계적인 측면을 결국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이제 정서적, 윤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사회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일 텐데, 뭐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뭐 합리적, 이성적 태도에 대한 신뢰, 뭐 이러한 부분일 텐데,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뭘까요? 동의할 건 동의해주고, 동의할 건 동의하는 거죠. 공감할 건 공감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한다면 설득까지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어떤 이러한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도 어떤 상대방의 좋은 거 상대방과 동의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설득까지 하는 또 이러한 사회적인 능력까지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론 수업할 때 어떠한 토론들이 존재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응용 토론하고 교육 토론으로 나누어져요. 응용 토론은 TV 토론, 법정 토론, 정책 토론 이러한 토론들이 있고, 교육 토론이라고 하면 링컨 더글라스형 토론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크로스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상호 질문형 토론이 되겠죠. 이제 첫 번째가 1대1로 보통 이제 두 번째가 두 사람, 그다음에
칼포퍼형 토론은 이제 세 사람씩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수업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또 우리는 아마 이 이제 이 상호 질문형 토론과 어떤 뭐 칼포퍼형 토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좀 결합해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선생님들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 어떠한 방식이 가장 이번 토론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논제를 설정해야 될 겁니다. 토론거리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논제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다음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논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할 텐데, 물론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역이 있어요. 어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메이저리그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류현진이 경기도 하고 승리를 따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해요. 자 류현진이 승리했다, 승리 투수가 됐다. 자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자 이 사실의 영역은 여러분 토론을 뭐 우리가 토론할 거리가 있을까요? 그냥 그건 사실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종교적 신념 같은 경우, 이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우리가 이제 토론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뭐 일단 불교도 뭐 기독교도 자 서로의 종교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항상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다? 아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지, 뭐 그래도 우리 부처님이 최고지, 뭐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의 영역도 토론하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토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신념의 그 가운데, 즉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논증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이제 토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토론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적절한 논제가 어떤 것이 적절한 논제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 논제인지,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직접 찾아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선생님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의 발생을 기술 묘사 참 거짓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라면은 건강에 해롭다. 뭐 한성대학교의 전시는 한성여대이다. 지금 서울대는 학벌 문제의 핵심이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참이냐 거짓이냐. 자 이것은 논제를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토론은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 이제 토론 논제를 설정할 때는 사실 논제도 좋지만 이제 그 뒤로 나올 어떠한 문제들 가치 논제, 그 다음에 또 정책 논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가치 논제나 혹은 정책 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가치 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평가하는 거죠. 평가적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대상이나 사건이나 사람, 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적 주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치 문제예요. 즉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뭐 자유가 평등보다도 소중하다라든지 뭐 등등. 자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므로 비판받아야 한다라든지. 자 이러한 가치 문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죠. 이제 실천 방안의 진술 정당성, 즉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현재 폐지가 됐고 일단 뭐 민법상으로만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간통죄는 부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방대생 취업 쿼터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라든지, 자, 이런 등등의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정책 문제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떠한 논제가 우리 모둠에 적절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따 좀 이따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논제를 소술할 때는 어떻게 소술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뭐 골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가 하나 나왔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장 신상 공개는 정당한가? 자, 이것은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적절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료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무과하다. 토론 문제의 범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기는 하되, 자,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치료적인 뭐 이러한 목적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라든지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좀 넣어서 조금 좁게 한정을 해줘야 좀 더 명료한 이제 그러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걸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성 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 측이 존재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반인권적 제도인 사용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사용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벌써 뭐가 얽혀 있다? 반인권적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자, 이러한 벌써 가치가 개입해 버리게 되면 가치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찬반의 쟁점을 뚜렷이 부각해야 한다. 과거사 어떻게 청산되어야 하는가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토론 문제를 소술할 때는 가급적, 지금 여기 이제 의문문도 있는데 앞서도 하나 있었죠. 의문문으로 하지 마세요. 의문문으로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즉 정확하게 뭔가 뚜렷하게 부각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어떤 그러한 주장이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문장으로 기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찬성 측이 입증의 부담을 주는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얘가 나왔잖아요.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사용제도 폐지 쪽이 뭐가 될 겁니까? 찬성이 되겠죠. 자, 즉 사용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들이 많다면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된다? 입증의 부담을 지는 형태로 기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의 부담을 지는 형태를 지는 찬성 측이 항상 먼저 토론을 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들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토론 논제를 소술할 때 찬성 측의 입장에 부담을 지는 형태로 한번 기술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이 정도의 논제 소술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둠 실습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문, 잡지, TV 등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토론 문제를 여러분 모둠별로 찾아서 한번 소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